네, 물론 오늘 판결이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아마 또 항고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무죄, 1심에서 유죄가 났고 그것도 벌금형이 아니라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이었는데 2심에서는 유죄가 아닌 무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김문기 처장 모른다. 이건 왜 무죄가 났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공직선거법 250조에 보면 이 당선될 목적으로 이제 허위 사실을 공표를 했을 때 그 공표되는 대상에 대해서 이제 열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출생지, 뭐 신분관계, 재산관계, 그 다음에 이제 행위 등이라고 있는데 지금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 몰랐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인식의 영역이다. 이 행위에 포섭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재판부는 봐가지고 그래서 이 교유 행위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 이렇게 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공직선거법 250조 상에 이제 처벌이 되는 그런 조항으로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당시에 이제 해외 출장 가서 골프를 쳤던 그 사진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작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1심 재판부에서는 그 조작이 됐다라는 그 발언이 선거인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됐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고 판단을 했었는데 2심 재판부에서는 이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 맞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그런 발언만 했는데 이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부분도 2심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정말 조작이 맞다 이런 취지로 이제 판단을 해준 것이라서 물론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판결문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허위사실 공표에 있어서 공표로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에 허위사실이 있다라고도 볼 수 없다. 재판부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해외 출장 가서 여러 명이 찍은 사진 중에 만약 저 사진인데요. 저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을 때는 4명이 화면이 나왔는데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만 이게 빨간 줄로 저렇게 이제 잘라냈다는 겁니다. 원본 사진은 이 사진인데 이 중에서 4명만 잘라냈다. 이게 조작이냐 아니냐. 이재명 대표는 당시 후보 시절에 조작한 거다라고 했거든요. 자, 조작이라 하면 없는 사실을 붙인다든가 이제 흔히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있는 사진의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도 조작이냐? 요건 앞으로도 대법원에서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심에서는 이 사진에 있어서 단순히 말하자면 편집인 것이죠. 이 일부를 잘라낸 것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항소심은 조금 아까 판단에 있어서 저렇게 잘라낸 것만으로도 조작이 맞다라고 지금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조작이라는 것은 이쪽에 있는 사진과 저쪽에 있는 사진을 교묘하게 붙인다라든지 뭐 포토샵 같은 것을 이용해서 어떤 얼굴 형태를 좀 바꾼다든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이번 항소심 판결이 굉장히 아쉬운 것이 1심 당시에는 일반 유권자들이, 일반 선거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기준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골프 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 맥락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출장을 가서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봐야 된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조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역시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지금 나온 판단은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이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 갔을 때 이 사진을 조작했느냐 말았느냐 이 조작이란 단어 자체에 대한 정의도 대법원에서 다시 내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것입니다. 예. 글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작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느냐 조금 더 넓게 해석해 주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도 결론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일부 사진, 그러니까 이제 10명 정도가 찍어 있는 단체 사진에서 일부를 떼어낸 것, 이것을 조작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편집으로 볼 것인지는 좀 보는 관점마다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저 사진, 그 단체 사진 중에서 저 4명의 사진으로 떼어낸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거나 또는 결국에는 이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뭐 다른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것은 단순한 편집을 넘어서서 조작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일단 판결문이 나와서 그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계제가 있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은 국토부의 협박이 때문이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입니다. 자,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요거는 재판부가 먼저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자리에서 발언이기 때문에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거는 허위 사실을 따질 선거법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건 아니다. 따질 수 있다.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국토부가 하라고 협박을 했다라는 발언이 나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은 다 바꿔줘라.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저 부분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린 겁니까? 일단은 원래 이제 1심에서는 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라는 취지의 그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제 국토부의 협박에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그냥 의견의 표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개인의 의견 표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뭐 일단은 그 부분도 표현의 차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느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런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을 이제 받아줘서 이런 내용들의 이제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재판부 입장에서 뒤집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어떤 누구도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는 발언을 한 적은 없고요. 당시 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라고 주장한 지방단체는 없었습니다. 성남시장이 유일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직무유기로서 문제 제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상향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심과 항소심에까지 여러 사람들이 그 성남시에 있었던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아무도 협박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식품연구원 직원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국토부와 성남시 식품연구원 이렇게 모여서 여기에 대해 협의를 할 때, 용도에 대해 협의를 할 때 오히려 티타임과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당시에 어떤 협박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 증인을 불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나온 증인조차도 아무도 이런 협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항소심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향후에 공직선거에 나가는 후보들로 하여금 뭔가 본인이 좀 불리한 사건들이 있었으면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퉁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나쁜 선례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협박이라는 그 이유를 달았기 때문에 단순한 의견 표명이어서 그 내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지도 않은 것이거든요. 굉장히 부적절하다.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없는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재판부의 입장은 그렇다고 해서 저 말이 협박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점까지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번 재판부는요, 공직선거법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좀 기준을 새롭게 좀 추가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발언 자체는 결국 개인의 압박감을 다소 과장해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정치인들의 어떤 메시지나 선거에서의 발언에서는 일정 수준의 해석이라든지도 과장의 영역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어찌 본다면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50조, 공직선거법의 250조를 해석하다 보면 결국 행위에 관해서 허위사실 공표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행위라는 것은 결국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의 부분은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행위라는 것의 주체가 제3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도 엄격히 해석할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박을 했다라는 그 협박의 주체가 후보자가 아니라 결국 제3자인 국토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엄격한 법리로 따지자면 250조에 적용되기 어렵다라는 법리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받아들여서 결국 250조에 대한 해석을 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이제 1심이랑 아예 뒤집힌 거예요. 1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벌금형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징역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은 가중 사유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에 관해서는 당시 대권주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선거구민의 판단에 중요한 사항, 이것이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있어서도 가중 요소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가중 요소로서 중요한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1심에서 징역형이라는 것이 선고가 되었던 것인데 항소심에서는 이게 선거인의 판단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형태로 지금 판결이 나온 것이죠. 1심과 완전히 뒤집힌 부분이어서 대법원에서 여기에 대해 정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정치권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야는 극명한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야당은 이번 판결은 사필 규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 여당은 매우 유감이다.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자, 장세희 기자, 먼저 지금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과가 무죄로 나오자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진숙 의원은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했고 이소영 의원도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사법 질서가 회복됐다며 헌법재판소도 헌법상 책무를 신속하게 수행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5시쯤엔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선고 결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걸로 전해집니다. 자, 국민의힘은 상당히 예상치 못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이라며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1심 유죄 사안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건 유감이라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격양된 반응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꼼수의 달인 이재명 앞에서 또다시 이 나라 법치가 무너지고 사법정의가 사라졌다고 비난했고 김민전 의원은 정치인들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부여하는 고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제 어쨌든 검찰이 상고를 하게 된다면 이게 어쨌든 공직선거법에서는 이제 원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 판결을 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행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가 날아가고 그다음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그 기간까지 고려를 한다면 시간적으로 3개월 안에 될 수 있을까 조금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도 이렇게 빨리 결과를 내놓은 만큼 대법원에서도 어쨌든 이제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게 선고를 어쨌든 3개월 내에 좀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탄핵 심판 선고 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다음 대선이 열린다면 다음 대선에서 지금의 추세라면 민주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양 당의 전략도 좀 수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어떤 전략을 취할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것이 최종 확정 판결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오늘 사건 하나는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고 특히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형이 지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소송 서류를 늦게 송달을 받는다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이의 신청 절차 같은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싶은 야당의 어떤 대권 주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오히려 떳떳하게 본인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신속한 판결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 그 대권 주자로서의 모습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본인이 계속적으로 무죄를 모든 사건에 있어서 억울하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 빨리 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가 재판 절차에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민주당으로서는 오늘 재판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검찰이 상고를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일단 뭐 상고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일단 대법원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항소심까지로 해서 사실심,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리더십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이게 정계 재편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